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에 온 김에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바로 제주 애호읍에 자리한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인데요. 이곳은 13세기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삼별초가 마지막 항전을 펼쳤던 아주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에 굴복해서 강화조약을 맺고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겼었죠. 하지만 고려의 군사 저축이었던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며 몽골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 결국 제주 항파두리에 이르러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주성을 지키려 싸웠습니다. 비록 1273년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끝내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저항은 오늘날까지도 자주와 항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항목 순위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몽골군에게 대항해 최후를 맞이한 삼별초 군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건립된 비석인데요. 패배했지만 끝내 꺾이지 않았던 그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적지 주변을 둘러보면 항파 주성의 심장부였던 내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삼별초의 지도부가 머물면서 마지막 항전을 준비했던 곳이기도 하죠.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결연한 결심이 떠오릅니다. 이어지는 전시관에서는 삼별초의 제주 입도부터 항파주성 축조, 그리고 마지막 전투까지의 이야기가 그림과 영상, 유물들을 통해 차분히 펼쳐집니다. 삼별초가 사라진 뒤 제주는 100여 년 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당했고 몽골의 전략적인 군사기지이자 말의 방목지가 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제주마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념관을 나서 외성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봅니다. 이 길은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비록 꽃이 보이지 않지만 꽃이 피는 계절에는 백일홍과 코스모스, 유채꽃 등이 흐드러지게 피어 치열했던 항쟁의 흔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외성인 토성의 거대한 흔적이 발 아래 펼쳐집니다. 이곳은 삼별초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외성인데요. 약 15리에 달했던 외성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성벽만으로도 그 거대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흙을 다져 쌓은 그 흔적을 걷다 보면 왠지 모르게 몽촌 토성의 이미지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외성에서 내려왔습니다. 항파두리 입구 사거리에는 구시물이라 불리는 샘터가 있는데요. 당시 병사들과 주민들의 몫을 죽이던 이 물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었다고 합니다. 구시물을 지나 언덕을 잠시 오르면 뜻밖에도 눈앞에 푸른 녹차밭이 펼쳐집니다. 격동의 역사를 품은 땅이지만 지금은 바람과 햇살을 머금은 평화로운 풍경으로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녹차밭을 지나면 극락사라는 고즈넉한 사찰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제주 4.3 사건이 발발했을 때 주민들의 피신처로 제공되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극락사 경내에는 옹성물이라는 약수가 있는데요. 구시물과 함께 삼별초군의 식수로 사용되었던 곳이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물은 장군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마셨다고 합니다.
극락사를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만나는 장수물에는 조금 더 슬픈 전달이 담겨 있습니다. 몽골군에 쫓기던 삼별초의 장수 김통정 장군이 토성에서 뛰어내릴 때 패인 발자국에서 솟눈물이라는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죠. 항파들이 토동 주변에는 마치 홀로 역사를 지켜온 듯 우뚝 서 있는 나홀로 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지만 특정 각도에서 보면 마치 온 세상을 등지고 묵묵히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이 나무는 유적지의 대표적인 포토 스팟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지 항파도리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곳은 역사의 아픔을 품고 오늘의 평화를 비추는 조용한 기억의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